애견 미용샵은 보통 건강한 아이에게 커트나 샴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노견이 되어 체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에 맞는 환경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견 미용샵에서 미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 11년째 같이 지내고 있는 아키의 경우에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그저 미용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 당연시 미용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구석에 머리를 바꾸는 사람을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저 갑자기 왜소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음에 걱정을 하며 다른 애견샵에 맡겼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던 겁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예전에 학대를 받아가며 미용을 받아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졌던 거였구나. 그럼 앞으로는 내가 직접 미용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장비를 사서 직접 잘라주고 밀어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직접 해주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노견을 위한 미용은 어떤 것인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견은 체력 근력이 약하다. 고령견은 체력이 상당히 약해져 젊은 시절보다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런 고령견에게 장시간 선체로 미용을 받게 하는 건 아이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건강하게 외출했던 반려견이 그만 미용에 지쳐버려 귀가 후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애완견의 체력이 쇠약해졌다고 느끼셨다면 해당 미용사에게도 충분히 상황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애완견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아이의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령견은 스트레스 받기 쉽다. 고령이 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아이는 크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안심할 수 있는 집이 아니거나 주인이 곁에 없을 경우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인 미용샵은 장시간 주인과 떨어지게 되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싫어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미용샵과 협의를 통해 주변에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강아지는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계속 다니던 미용샵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컨디션의 악화는 지병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견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몸 상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설사나 구토를 하거나 밥을 먹지 않게 되었을 경우 아이의 건강은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샵에서는 아이의 상태가 변화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기존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지병이 있었던 경우 해당 부위를 피해서 미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고령견에게 미용은 필수인가? 고령견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털이 길어진 상태로 있을 경우 더러움이 묻기 쉬우므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미용은 고령견일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고령견이 되면서 손질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디자인 컷은 피하고 오염되기 쉬운 입 주변이나 눈 주위, 항문 주위를 빠르고 짧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키의 경우에도 소변을 본 후 본인의 막대기를 직접 청소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곤 합니다. 또한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하반신이 약해진 강아지를 위해 발바닥 털을 자주 잘라주어 미끄러지는 경우는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여운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위주의 커트를 주문한 견주들도 있을 텐데요. 현대 바리깡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해서 짧게 깎는 것뿐만 아니라 꽤 부드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추천할 수 있는 미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케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 주변과 입 주위, 엉덩이 주위가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즉시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청결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털을 빗어주는 것은 털의 엉킴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어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처진 귀는 구조상 통기성이 나빠 땀이 나거나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염증이 생기거나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귀털은 제거하고 귀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키가 낮잠을 잘 경우 귀를 항상 열어주어 열이 잘 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고령견이 되어 기존에 다니던 애견샵에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동물병원에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병원에서 직접 미용을 진행하는 동물병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병원의 경우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급변했을 경우에 해당 병원의 수의사가 긴급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었을 경우 누구보다 아이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깊게 협의할 필요도 없으며 아이도 어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출장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장 익숙해하는 집에서 직접 미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항시 견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 아이도 스트레스 없이 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미용을 해주는 겁니다. 셀프 트리밍 도구를 갖춰야 하고 스스로 제대로 된 커트를 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견주가 스스로 미용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려견이 자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깎아주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 호다닥 해버릴 수 있어 시간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애견 미용 학원도 많이 생긴 요즘에 직접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더라도 미용 중에 급격하게 몸이 망가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 중에는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애견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시술 중, 시술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령견을 키우는 주변 지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여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트리밍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령견이 미용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많은 견주분들이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